우리말과 영어의 문형 변화 시 어순 차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말은 다양한 단어의 어근 뒤에 위치하는 조사의 활용에 의해서 문형을 변화시키지만 영어는 단어들의 어순 변화에 의해서 문형이 변화된다 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어떤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서문에서 그는 교실에서 사과를 먹고 있다라는 어떤 평서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평서문에 있는 어떤 정보 하나가 보통 의문사화되죠. 두 가지 이상을 의문사화해서 의문문을 만들진 않죠. 언제나 한 가지가 의문사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서문에 있는 교실에서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 죄송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의문사화해서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어디에서 사과를 먹고 있는가 라고 이제 의문문이 됐죠. 이때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뀔 때 어떤 변화된 사항들을 보시면은 교실에서라는 것이 어디에서라는 의문사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먹고 있다라는 평서문 종결 어미가 먹고 있는가라는 그 의문문 종결 어미로 교체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말은 그 조사라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매듭 짓는 어떤 이런 단어들의 활용을 통해서 이것이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를 구분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어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어로 보시면요. He is eating an apple in the classroom. 우리말을 영어로 이제 바꿨을 때요. 여기 끝에 있는 classroom이겠죠? classroom이 의문사 in the classroom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떤 그 장소적 부사 전치사구가 어떤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의문사화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장소의 의문사는 where니까 장소 부사인 where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어떤 것이 그 의문사화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의문사가 문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죠.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의문사를 어디로 갖다 놔야 될까요?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그 문 중에 있던 어떤 의미를 가진 정보가 어떤 문법적 기능을 위해서 의미적 그런 변형을 위해서 문장 앞으로 이동할 시에는 원래 있었던 주어와 동사 부분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꾼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도치한다라고 그러죠.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도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긴 하지만 보통 동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주어와 동사의 동사 위치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in the classroom이 where로 변형됐고 where가 의문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랑 is가 자리를 바꾸니까 결과적으로 where is he eating an apple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제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의문문 만들었을 때 in the classroom이란 것이 의문사화됐다. 그죠? 의문사화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면서 위치 이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평서문이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의문문이야 라는 어떤 티를 내는 거죠.
티를 냈는데 그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장치가 뭐냐면은 두 번째 티를 내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나는 옛날의 평소문 아니야. 자, 봐. is랑 he 바뀌었잖아.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바꿔놨잖아. 라는 식으로 두 가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더 이상 평소문이 아니고 의문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 여러 가지 의문문의 형태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평소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쵸, 동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단어 이상이죠. 그죠? 두 단어 이상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동사랑 현재 분사가 오면 이제 진행형이죠.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in the classroom이, 의문사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을 때, 남아있던 주어랑 비동사가 이제 자리를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제이크는 사과를 먹고 있느냐가 되겠죠.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가부를 묻는 yes, no question으로도 변화가 가능하겠죠. 이 where를 그냥 빼버리시면은 is Jake eating an apple? 제이크는 사과를 먹니?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장소에 상관없이 사과를 먹니 안 먹니에 대한 어떤 그 yes no question의 어순과 의문사가 들어가는 어순이 그 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yes no question 앞에다가 의문사를 집어넣으면은 의문사 의문문이 되고 의문사를 빼버리면은 yes no question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개입된 경우죠. 조동사가 개입된 경우도 어차피 두 단어죠. 두 단어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해요? in the room이 앞으로 where로 변형돼서 빠지고 나면은 동사를 구성하는 부분의 첫 단어하고 주어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will Jake eat an appl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ere를 또 빼니까 will Jake eat an apple? 제이크는 사과를 먹을 것이니 이렇게 가부를 묻는 의문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완료 시제입니다. 그렇죠? 완료 시제를 현재 완료를 만들 때 그 조동사 have, 완료 시제를 만든 조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have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두 단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냥 students하고 have하고만 자리 바꾸시면은 그냥 의문문이 되는 거죠. have. 그래서 의문사를 in the room을 where로 변형해서 앞으로 빼주고 where have students eaten apples 이런 식으로 비교적 그 동사를 구성하는 단어가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쉽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간단한 규칙이죠. 주어 동사를 구성하는 첫 단어의 위치만 바꾸면은 그게 의문문이요. 나는 의문문이요. 더 이상 평소문 아니요. 라고 그렇게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동사가 두 단어 이상이어 가지고 그냥 쉽게 주어랑 동사의 첫 단어를 바꾸면 편하게 의문문이 됐는데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가 동사가 한 단어밖에 없을 때죠. 동사가 한 단어. 우리가 이런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그러죠. 일반 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우리가 뭐 먹는다, 입는다, 잔다, 뭐 숨쉰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 동사로 보는 거죠. 영어에서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죠.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죠. 일반 동사의 현재와 과거 시제의 경우에는 동사가 단독으로 하나만 존재하죠. 뭐 조동사나 뭐 비동사가 개입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이럴 때가 문제죠. 이럴 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어떤 in the room을 where로 바꾸고 그러면 Jake하고 it하고 자리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where eats Jake an apple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뭐
그런 문장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상당히 어색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 단일 동사, 현재 시제일 때는 우리가 두 동사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조동사 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it가 제이크라는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온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단수의 의미를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does가 받아가는 거죠. 두에다가 두의 단수형은 es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does가 3인칭 단수형을 받아가고 나면은 원래 있던 it는 동사 원형인 is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es Jake eat an apple? 제이크는 사과를 어디서 먹니? Does Jake eat an apple? 제이크는 사과를 먹니?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구성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where로 바꾸고 Jake하고 ate를 자리를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where ate Jake an apple 이렇게 돼버리죠. 그 이상한 문장이 되죠.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 두 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두 동사도 과거를 사용하시면 되죠. did. 그래서 이 두 동사는 이때는 우리는 조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두를 조동사라고 하는 거야. 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ate, it의 과거형인 ate의 시제적 의미는 이 did가 받아가는 거죠. did가 받아가고 ate의 실제 의미는 동사 원형으로 다시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조금 편하시냐면은 이 it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여기 안에 does하고 동사 원형인 it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그 동사가 두 단어 이상이어 가지고 주어랑 동사의 첫 단어를 자리 바꾸니까 편안하게 의문문 어순이 형성되듯이 일반 동사의 현재와 일반 동사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do와 동사 원형 it이 거기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문을 봤을 때 ate도 did하고 동사 원형 it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주어와 does만 동사보의 첫 단어인 does만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주어가 있고 주어랑 did하고만 자리 바꾸면은 이런 where does Jake eat an apple? Where did Jake eat an appl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동사 do라는 것은 do나 did는 뭔가 뭐뭐 하다는 뜻의 그런 일반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단일 동사 하나밖에 없는 현재와 과거 시제 이 문장에서 그 의문문을 만들 때 문장의 어떤 그 모양적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존재하는 그런 조동사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꼭 조동사 do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의문문 중에 do나 does가 들어간 게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첫 단어하고 자리 바꾸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떤 다른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집어넣으셔야 돼요. 없던 애를 집어넣으시니까 우리로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유형과 5번 유형, 의문문 만드는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도 마스터를 조금 시키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영어의 의문문 어순 형성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3인칭 단수 동사들이 있는 경우만 여러 가지 그 의문문으로 바꾸는 이제 패턴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평서문에서 어떤 요소가 의문사화 되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e eats an apple in the class. 그 교실에서 그렇죠? 그 사과를 먹는다는 건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게 이제 where로 변해가지고 앞으로 빠지고 나니까
남아있던 he와 it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단위 동사이기 때문에 does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where does he eat an apple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먹는다. 매일 아침이란 건 시간이니까 when으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사과를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은 어떤 왜 사과를 먹니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y로 바뀔 수 있고요. without peeling it. 사과 껍질을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먹는다는 거겠죠. 그럼 그런 사과를 어떻게 먹니? 그냥 껍질 안 까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how로 바뀔 수 있고요. 그는 사과를 1분 안에 먹는다. 사과 하나를 1분 안에 먹어 치운다. 이런 거니까 어떤 속도에 관련된 의문사인 how fast로 바꾸시면 되겠죠. How fast does he eat an apple? 자, 1번에서 5번까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평서문에서 문장의 어떤 필수 성분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끝난 이후에 어떤 부사 성분이란 거죠. 부사 성분이 다들 의문사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듯이 의문부사인 where, when, why, how. how가 의문사화돼서 문두로 이동했을 때 이런 도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치가 공통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자, 6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He eats an apple. 이번에는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필수 성분이죠. 목적어가 의문사화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의문사화 되려면은 물건을 뜻하는 것의 의문사는 what이 되겠죠. what으로 변형되겠고 이 what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앞으로 이동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장 중간에 있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의문사화 돼서 앞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벌어지는 거죠? 도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What does he eat? 그럼 뭘 먹는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5번까지는 이제 부사 성분이 그 앞으로 이동해서 도치가 된 거고 6번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목적어의 명사가 의문사화 되면서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7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he라는 주어가 의문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누가 사과를 먹는가라고 의문문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who eats an apple이죠. 자, 위에서 봤던 문장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죠? does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does가요. does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장의 제일 앞에 있던 주어가 의문사화 됐다는 것은 평서문에서 의문으로 바뀔 때 어떤 문장 성분의 이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 문장 성분의 이동이 있었을 때만 도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7번은 문장 성분의 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he 자리에 그냥 주어 자리에 그냥 who라는 의문사가 오면서 그 who가 주어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때는 뭐도 없다는 거죠. 도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who eats an apple 해버리시면 되죠. 누가 사과를 먹는가.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An apple satisfies him. 사과 하나면은 그를 만족해. 사과 하나가 그를 만족시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 뭐가 그를 만족시키는가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An apple satisfies him. what이 물건이 주어가 의문사화돼도 문장의 그런 어떤 도치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7번과 8번의 경우만 도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용해서 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인 who나 what이 주어가 who나 what으로 변형될 때만 도치가 안 되고 부사성분 뒤에 있던 부사성분이라든지 평서문에서 목적어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who나 what으로 변형될 때는 다 도치가 벌어진다는 거. 의문문 만드실 때 특히 언제요? 그 일반 동사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 과거 시제의 경우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문문을 조금 그 학생들한테 지도하실 때 우리가 그 니트 듣기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토익 듣기 평가에 보시면은 그 의문문 듣고 답하기 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의문문 자체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선택지를 못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경우에 이제 의문문만 따로 이제 듣는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의문문을 들을 때 그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의문문을 그 듣는 어떤 그 머릿속에 틀이 없다는 거죠. 의문문은 분명히 어떤 문법입니다. 문법의 그 규칙대로 어순이 전개가 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키워드적으로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몇 개 알아듣는 단어만 짐작해서 정답을 자꾸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정밀한 청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밀한 청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었을 경우에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의문문을 더 정확하게 듣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뭐 제가 좀 고안한 그런 어떤 표인데요. 항상 규칙적이라고 보시면 된다.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물론 여기는 how도 같이 포함됩니다. how.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뭐가 올까요? 조동사가 오거나 완료 시제를 만들 때 have, 그 다음에 비동사. 그래서 아까 도치가 됐다고 했죠. 도치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주어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원래는 이 주어가 여기 제 앞에 있었겠죠. 앞에 있었는데 도치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짝은 동사원형.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올 조서는 동사원형이고 완료 시제의 짝은 과거분사 pp나 bean이겠죠. 나중에 완료 시제 수동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an, pp가 되기 위해서 bean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요소들은 진행형, 수동태, 과거분사. 그 다음에 비동사의 주격 보호로 형용사, 명사, 뭐 전치사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이 뭐 이거는 진짜 간단한 어떤 그 문법 규칙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온다는 것은요.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간단한 요소인데도 여기에 적용해서 이 틀에 맞춰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훈련을 이 표에 맞춰가지고 듣는 훈련을 시켜주시면은 의문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의문문 하나를 이제 학생들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When will they go to the meeting? 이렇게 하면은 그걸 때 적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를 주면서 들려주고는 방금 들은 의문문을 이 틀에 맞춰서 적어봐라고 했을 때 의문사 첫 번째 칸에 의문사 자리니까 when 적고요. 그다음 두 번째 will은 조동사죠. 그다음 they 주어, go는 동사 원형이죠. 나머지는 그냥 부사적인 요소들이 가능성이 높죠. 쭉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아닌 조동사로 시작하는 경우에 Can you open the door for me? Can you open the door for me? 이렇게 했으면은 조동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대문자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주어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로 시작했으면은 동사 원형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open 아버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완료 시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 you been waiting long? Have you been waiting long? have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유추해야 되겠고 이거 waiting이 들렸어요. waiting. 근데 이건 이 단어는 안 들렸어요. 그러면 have랑 ing 사이에 올 수 있는 거는 bean밖에 없죠. 그래서 안 들리더라도 이 틀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그냥 안 들리더라도 알아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문문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셔도 이 순서에 맞게끔 다 이렇게 이 표 안에서 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한번
그 의문문 몇 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씩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바로 이 표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의문문 들어보시고요. Where did you get your hair cut? Where did you get your hair cut? Where did you get your hair cut? 네. 자, 어떻게 적으셨나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의문사였죠? Where. 그 다음에요, 조동사. 아까 두 동사도 조동사라고 그랬죠? Where, D, 주어는요,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였죠? Get your hair cut. 이렇게 됐었죠? Where did you get your haircut? 이렇게 where did you get your haircut? 이게 원어민들이 이게 빨리 발음해버리면 어떤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did 같은 단어를 잘 못 들어요, 학생들이. 그죠? 근데 where did you get 같은 걸 정확히 들었다고 봅시다. 이거는 못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did를 못 들었다고 봤을 때 get을 들은 학생은 동사 원형을 확보한 거고 그 주어 앞에 있어야 될 거는 조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where is you, 이렇게 정도로 들리는 조동사가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did가 빨리 발음할 때 이 d 발음이 앞에 있는 where is you, r이랑 연음되면서 r 비슷하게 발음돼가지고 where is you,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의문 현상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어순 틀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은 안 들리더라도 did를 쉽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순 틀 훈련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문 듣고 한번 채워보시겠습니다.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네, 두 번째 의문문은요.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우리가 미래 진행형은 실제 상황에서 잘 듣지 못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상황에서 When will you be returning to work?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잘 와닿지가 않죠. 이 경우에 be returning 해가지고 이 단어가 그 합쳐져가지고 be returning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렇게 잘못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을 통해가지고 will을 정확히 이번엔 들었기 때문에 you 다음에 어떤 동사 원형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be 그리고 returning 해가지고 어떤 ing 같은 걸 들은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ing가 오고 will이 오고 ing가 올 것 같으면 그 사이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미래 진행형. be가 와야 된다. will be.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도 동사 원형이 be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문법 틀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 거죠. 문법적 유추가 돼서 복원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됐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의문사 없는 의문문 한번 해볼까요?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요. Have you seen my scissors? Have you seen my scissors? Have you seen my scissors? 자, 어떻게 하셨나요? 자, 의문사 없는 의문은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단어가 have. 영국 여자의 발음이었죠. 영국 사람들의 발음이 잘 안 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Have you seen my scissors?
내 가위 봤니? 이런 의문문이었죠. Have you seen my scissors? 입니다. 이 두 개. Have you seen my scissors? Have you seen my scissors? 이렇게 have를 딱 정확하게 잡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you 다음에 pp를 딱 생각하고 계시면 되죠. Have you seen my scissors? seen으로 들릴 만한 어떤 과거분사가 뭐 있을까? 과거분사를 생각하셔야 과거분사가 들리는 거죠. have 다음에 과거분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하지만 좀 간단한 어떤 그 의문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뭐 완벽하게 알고 계신 어순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그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의문문 어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의식하면서 뭔가 이런 시도를 안 해봤을 경우에는 그 의문문에 대한 어떤 감각이 정확해진다라기보다는 좀 두리뭉실하게 대충 그냥 어떤 의미의 큰 덩어리 하나 듣고 이제 자꾸 그냥 그 의미를 내가 그냥 유추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높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틀을 주고 거기 안에 딱 맞는 문법 요소를 자꾸 유추하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막연하게 대충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유추해서 정확한 단어를 복원할 그런 어떤 능력은 더 증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